전자발찌를 집에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성범죄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이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도 전자발찌를 푼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거주하던 남성, 서울에서 이동을 해서 어느 집에 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최근에 이제 전자발찌를 끊고 이렇게 범행을 하는 일들이 가끔씩 보도가 되고 있죠. 지난 17일 오후 7시인데요. 30대 남성 A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을 따라가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이제 도주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성의 그 신고에 따라서 경찰은 다음 날인 그 오후 1시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있는 그 남성을 찾아서 검거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경찰의 그 조사 과정에서 이 A 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인천에서 이 전자발찌를 불법적으로 해체를 하고 서울로 가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전자발찌가 원래 이제 그 해체가 되면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경보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울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법무부 그 해당되는 그 기관인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통보를 할 때까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천 보호관찰소에서는 그 경위를 조사 중에 있고, 경찰은 이 해당되는 이 A 씨를 주거 침입 그리고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얘기 여러 차례 전해 들으면서 경각심도 좀 높아졌고요. 법무부에서도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밝혔는데 어쨌든 좀 빡빡하게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할 생각을 좀 더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남성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이 뭐 성적인 욕구 또는 뭐 식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각이 오후 7시라고 그러면 아주 새벽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본인이 어떤 그 성적인 욕구를 느껴서 무작정 따라갔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전자발찌를 끊고 그쪽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계획적으로 이제 범행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강간 미수 혐의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그 유기징역에 처하는 그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이것은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만약에 전자발찌를 불법적으로 훼손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남성이 이제 전자발찌를 풀고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한 건데 사실 보호관찰소에 그렇게 되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게 되고 남성에 대한 다시 한번 검거를 하게 될 텐데 법무부도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보호관찰소가 이런 상황을 몰랐던 거고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이 사안과 관련돼서 그 법무부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이 그 경보장치를 전자발찌를 훼손을 했는지 또는 뭐 어떤 이유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언론에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그 교범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훼손을 했을 때는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기계적인 그 작동상에 있어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리상의 문제인지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경보음이 왜 울리지 않았는가, 만약에 울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그 원인을 밝히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럴 어떤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정확한 발표를 하지 않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올해 들어 인천에서는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각종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한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 씨 전자발찌를 훼손 뒤에 잠적했다가
15일 만에 붙잡혀서 인천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뭐 전자발찌 꼭 성범죄를 저지른 분들만은 꼭 차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인천의 한 다방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60대 여성 업주를 위협한 뒤에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법무부에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8월쯤 됐던가요? 그럼 그 훼손하고 여성들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자발찌 두께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뭐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어떤 그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하셨던 그 두 사건은 약간 그 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두 번째 그 인천의 한 다방에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성폭행하려 한 그 혐의로 검거된 그것은 예.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유상봉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제도에 의해서 전자발찌를 갖다가 채운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구속 재판을 확대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라든가 사회생활 단절 등 여러 가지 어떤 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시도한 그 피고인이 이 보석 기간 중에서 만약에 훼손을 하게 되면 이 어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그 법률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앞으로 이제 뭐 공용 물건 손상죄로 이제 처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자관 어찌됐건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성범죄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범죄자들에 의해서 채우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할 따름입니다.